화산파 연무장에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가운 산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다. 하늘은 아직 어둑했지만 제자들은 이미 연무장에 도열해 있었다. 총 25명. 모두 화산파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검객들이었다. 시작한다. 사부 청어자의 목소리가 연무장을 가득 채웠다. 제자들이 일제히 검을 뽑았다. 쨍! 25자루의 검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차갑게 울렸다. 그중 한 자루만 조금 늦게 어색하게 울렸다. 화산 기본검법 제1식 청송영풍. 청어자가 외쳤다. 24명의 제자가 동시에 움직였다. 검이 바람을 가르며 완벽한 궤적을 그렸다. 검 끝에서 희미한 검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들이 검을 내지를 때마다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쉿, 쉿. 하지만 한 명만 달랐다. 연무장 맨 끝, 가장 구석진 자리에 선 소년. 그의 검은 다른 이들과 똑같은 궤적을 그렸다. 동작도 정확했다. 자세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검 끝에서 검기는커녕 바람 한 점 일지 않았다. 마치 나무 막대기로 허공을 휘두르는 것 같았다. 제2식 송풍낙엽. 제자들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검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동작이었다. 24명의 검이 내리꽂히자 바닥의 낙엽들이 검풍에 날아갔다. 하지만 그 소년 앞의 낙엽은 그대로였다.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제3식 청풍명월. 다시 검이 움직였다. 이번에는 횡으로 베는 동작. 24명의 검이 허공에 하얀 궤적을 남겼다. 소년도 똑같이 베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만! 청어자가 손을 들어 동작을 멈췄다. 제자들이 검을 거두고 원위치로 돌아왔다. 모두 숨을 고르며 땀을 닦았다. 새벽 수련이었지만 벌써 등에 땀이 배어 있었다. 청어자가 연무장을 천천히 걸었다. 제자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지나갔다.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자세를 교정해 주기도 했다. 그리고 맨 끝에 도착했다. 소년 앞에 멈춰 섰다. 침묵이 흘렀다. 소년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손에 쥔 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청어자가 한숨을 쉬었다. 무진아, 네 사부님. 운무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올해로 몇 년째냐? 5년입니다, 사부님. 5년. 청어자가 다시 한숨을 쉬었다. 5년을 배웠는데 아직도 기초검법에서 검풍 하나 일으키지 못하느냐? 운무진이 고개를 더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내공이 생기느냐? 청어자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다. 사부님. 됐다. 물러가 있거라. 청어자가 손을 내저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듯한 동작이었다. 운무진이 뒤로 물러났다. 청어자가 다른 제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너희는 운무진을 보고 배워라. 제자들이 귀를 쫑긋 세웠다. 동작은 완벽하다. 자세도 흐트러짐이 없다. 이론적으로는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 운무진이 고개를 살짝 들었다.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하지만 청어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무공이란 이론이 아니다. 내공이 없으면 그저 춤에 불과하다. 아무리 동작이 아름다워도 적을 베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5년을 배워도 내공 한 점 쌓지 못하는 자는 무인이 될 자격이 없다. 운무진의 손이 떨렸다. 수련은 끝났다. 물러가라. 제자들이 일제히 폭권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연무장을 빠져나갔다. 운무진만 홀로 남았다. 그는 연무장 구석에 서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청어자가 그를 보며 다시 한숨을 쉬었다. 무진아, 네 사부님. 내일 내 처소로 오너라. 할 이야기가 있다. 알겠습니다. 청어자가 등을 돌려 떠났다. 운무진은 혼자 남았다. 그는 손에 쥔 검을 내려다봤다. 맑은 검신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초라하고 비참한 얼굴이었다. 5년. 그가 중얼거렸다. 5년이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조용히 검을 쥔 채 서 있을 뿐이었다. 해가 또 올랐다. 화산파가 아침 햇살에 물들었다. 소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제자들이 식당으로 향했다. 운무진도 그들을 따라 걸었다. 하지만 혼자였다. 아무도 그와 나란히 걷지 않았다. 식당에 도착했다. 긴 나무 탁자에 제자들이 앉았다.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유독 운무진 옆자리만 비어 있었다. 밥과 반찬이 나왔다. 운무진이 젓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술 뜨려는 순간, 야!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운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사형이었다. 이름은 청명. 입문한 지 7년 된 선배였다. 뭐하냐? 밥이나 먹어. 청명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네, 사형. 운무진이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야, 근데 말이야. 청명이 계속 말을 이었다. 너 진짜 재능 없는 거 맞지? 5년 동안 기초도 못 배우는 놈은 처음 봐. 주변 사형들이 낄낄 웃었다. 운무진이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다. 아니, 진심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청명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너 혹시 바보야? 머리가 나쁜 거야? 아닙니다. 그럼 몸이 문제야? 병신이야? 청명 사형, 그만하십시오. 운무진이 조용히 말했다. 오, 반항하네. 청명이 눈을 가늘게 떴다. 야, 너 지금 선배한테 말 대꾸하는 거야? 아닙니다. 다만 뭐? 청명이 테이블을 탁 쳤다. 밥그릇이 덜컹거렸다. 그만해. 그때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입구에 한 청년이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 깔끔하게 정돈된 도복. 화산파의 자랑, 대사형 청운이었다. 청운 사형. 청명이 황급히 일어났다. 청운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모든 제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폭권했다. 대사형,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청운은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상석, 가장 윗자리였다. 밥이 그에게 먼저 올라갔다. 청운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청명. 네, 대사형. 약한 자를 괴롭히는 건 화산파의 도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청명이 고개를 숙였다. 청운이 운무진을 힐끗 봤다. 눈빛에 감정이 없었다. 그저 무관심한 시선이었다. 하지만 청운이 밥을 한술 떴다. 5년을 배워도 기초 하나 못하는 건 사실이지 않느냐? 식당이 조용해졌다. 무인은 실력으로 말한다. 실력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청운이 운무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동의하느냐, 무진아? 운무진이 고개를 들어 청운을 봤다. 청운의 눈빛은 차가웠다.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는 것 같았다. 네, 대사형. 운무진이 대답했다. 좋다. 그럼 열심히 하거라. 아니면 화산을 떠나든지. 청운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식당 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제자들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운무진 주변만은 조용했다. 그는 혼자 밥을 먹었다. 맛도 모르고 씹었다. 그저 삼키기만 했다. 식사가 끝났다. 제자들이 저마다 할 일을 찾아 흩어졌다. 어떤 이는 수련을 하러 갔고 어떤 이는 스승을 찾아갔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운무진은 화산파 서각으로 향했다. 서각은 화산파의 무공 비급과 서적들이 보관된 곳이었다. 입문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기초 서적부터 장로들만 열람할 수 있는 고급 비급까지 모두 이곳에 있었다. 운무진은 서각 관리를 맡고 있었다. 정확히는 맡겨진 게 아니라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자원한 것이었다. 다른 제자들은 수련하러 가지만 그는 수련해봤자 내공이 쌓이지 않았다. 그래서 책이나 읽었다. 서각 문을 열고 들어갔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책과 종이 냄새. 운무진은 이 냄새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선반을 따라 걸으며 책들을 정리했다. 어떤 제자가 꺼내놓고 제자리에 두지 않은 책들을 제 위치로 돌려놓았다. 먼지를 털었다. 바닥을 쓸었다. 1시경쯤 지났을까. 정리가 끝났다. 운무진은 서각 안쪽 구석으로 갔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오래된 책들이 쌓여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 작은 책상 하나가 있었다. 운무진만의 공간이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몇 권의 책이 펼쳐져 있었다. 화산기본검법, 화산신법, 경공입문서, 내공수련법. 모두 가장 기초적인 책들이었다. 운무진이 앉아서 책을 펼쳤다. 화산기본검법. 장을 넘겼다. 사파와 함께 검법의 동작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다. 그 옆에는 설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제1식, 청송영풍. 검을 어깨 높이에서 45도 각도로 내지른다. 이때 내공을 검 끝에 집중하여. 운무진이 중얼거리며 읽었다. 그는 이미 이 내용을 수백 번 읽었다. 외우고 있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장을 넘겼다. 제2식 송풍낙엽. 검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후 단숨에 내리찍는다. 이때 단전의 기운을 끌어올려. 또 중얼거렸다. 책장을 넘기고 넘겼다. 모든 장이 머릿속에 들어있었다. 그림도, 글자도, 심지어 장 번호까지. 운무진은 어릴 때부터 기억력이 좋았다. 아니, 좋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한 번 본 것은 잊어본 적이 없었다. 책을 한 번 읽으면 그대로 암기되었다. 그림을 한 번 보면 눈에 박혔다. 그래서 그는 이 서각의 모든 기초 서적을 다 읽었다. 화산파의 모든 기본 무공을 이론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론만 알아서 뭐하나. 운무진이 책을 덮었다. 한숨이 나왔다. 이론은 완벽한데. 그가 중얼거렸다. 왜 안 되는 거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각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충분히 넓은 공간이었다. 검을 뽑았다. 자세를 잡았다. 화산기본검법 제1식 청송영풍. 그가 검을 내질렀다. 동작은 완벽했다. 각도도 속도도 자세도 모두 책에 그려진 그림과 똑같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검풍이 일지 않았다. 공기가 찢어지지 않았다. 그저 검이 허공을 가른 것뿐이었다. 제2식 송풍낙엽. 검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단숨에 내리찍었다.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 바닥에 먼지조차 날리지 않았다. 제3식 청풍명월. 검을 횡으로 베었다. 똑같았다. 아무것도. 운무진이 검을 내렸다. 숨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땀은 나지 않았다. 내공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저 몸만 움직인 것뿐이었다. 왜? 그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았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갔다. 다른 책을 꺼냈다. 화산신법. 내공을 수련하는 방법이 적힌 책이었다. 단전에 정신을 집중한다.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이때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운무진이 읽었다. 이것도 수백 번 읽은 내용이었다. 그는 책을 덮고 가부좌를 틀었다. 눈을 감았다. 호흡을 고르기 시작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코로 들어온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정신을 단전에 집중했다. 배꼽 아래 세치. 그곳에 단전이 있다고 했다. 집중했다. 더 집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은 수련할 때 단전이 뜨겁다고 했다. 기운이 돈다고 했다. 경맥을 따라 내공이 흐른다고 했다. 하지만 운무진은 아무것도 못 느꼈다. 단전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아무리 숨을 쉬어도 아무리 집중해도 변하는 건 없었다. 잠시 더. 반식경. 한식경이 지났다. 운무진이 눈을 떴다. 역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봤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쯤 열심히 수련하고 있을 것이었다. 그들은 강해지고 있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내공이 쌓이고 검법이 늘고 실력이 향상되고 있었다. 하지만 운무진은 제자리였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아니, 오히려 뒤처지고 있었다. 나는,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재능이 없는 걸까? 대답은 없었다. 서각은 조용했다. 먼지만이 햇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닐 뿐이었다. 해질녘이 되었다. 운무진은 서각을 나왔다. 책들을 다 정리하고 문을 닫았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내일 사부님을 찾아가야 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뻔했다. 차라리 환속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었다. 운무진은 화산파가 좋았다. 높은 산, 맑은 공기, 소나무 향기. 무엇보다 무공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비록 실력은 늘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인이 되고 싶었다. 검을 들고 약한 자를 지키는 협객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재능이 없다면 운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기 싫었다. 저녁 식사 때였지만 식당으로 가지 않았다. 밥맛이 없었다. 그는 뒷산으로 향했다. 화산파 뒤쪽에는 제자들이 잘 가지 않는 작은 산길이 있었다. 험하고 가파른 길이라 수련하기도 애매한 곳이었다. 운무진은 가끔 이곳에 왔다. 혼자 있고 싶을 때,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 산길을 올랐다. 반 시즌쯤 걸었을까. 작은 공터가 나왔다. 나무들에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다. 저 멀리 화산파 건물들이 보였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운무진이 검을 뽑았다. 여기서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마음껏 검을 휘두를 수 있었다. 실력이 늘지 않아도 누가 비웃지 않았다. 아, 숨을 내쉬었다. 자세를 잡았다. 화산 기본검법. 검을 내질렀다. 1번, 2번, 10번, 20번. 땀이 흘렀다. 숨이 거칠어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계속 검을 휘둘렀다. 동작은 완벽했다. 책에서 본 그대로였다. 하지만 여전히 검풍은 잃지 않았다. 왜? 운무진이 소리쳤다. 왜 안 되는 거야? 목이 쉬도록 외쳤다.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그는 검을 마구 휘둘렀다. 이론 따위 집어치우고 그냥 화풀이하듯 검을 휘둘렀다. 체력이 닿을 때까지, 검을 들 수 없을 때까지 휘두르고 또 휘둘렀다. 마침내 운무진이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였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검을 쥔 손이 떨렸다. 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무인이 될 수 없는 걸까?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이 나뭇잎을 흔들 뿐이었다. 운무진이 눈을 감았다. 그대로 잠들고 싶었다. 이대로 영원히. 그때였다. 꼬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운무진이 벌떡 일어났다.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십니까? 운무진이 외쳤다. 위를 보거라. 목소리가 위에서 들렸다. 운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나무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달빛에 어렴풋이 보이는 인형. 검은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다. 몇 년이나 배웠느냐? 노인이 물었다. 5년입니다. 운무진이 대답했다. 5년? 노인이 나무에서 내려왔다. 땅에 발이 닿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마치 깃털처럼 가벼웠다. 운무진이 뒤로 물러섰다. 누구십니까? 왜 화산파에? 긴장 풀거라. 해칠 생각 없다. 노인이 한 걸음 다가왔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만은 젊었다. 아니, 눈동자가 붉었다. 손을 내밀어 봐라. 노인이 말했다. 왜? 내 맥을 짚어보겠다. 운무진이 주저했다. 하지만
노인의 눈빛에는 악의가 없었다. 오히려 호기심이 가득했다. 운무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노인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손가락이 맥을 짚었다. 침묵이 흘렀다. 잠시 더. 반식경. 노인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럴 수가. 노인이 중얼거렸다. 뭐가 문제입니까? 운무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이 손을 놓았다. 운무진을 빤히 쳐다봤다. 내 단전이 닫혀 있구나. 단전이 닫혀 있다고요? 선천적으로 기혈이 막혀 있다. 아무리 수련해도 내공이 쌓일 수 없는 체질이다. 운무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저는 평생 무공을 익힐 수 없다. 노인이 말했다. 운무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역시 그가 중얼거렸다. 역시 나는 재능이 없었구나.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흐느꼈다. 5년간 참았던 슬픔이 터져나왔다. 노인이 그를 내려다봤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하지만 노인이 입을 열었다. 운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내 단전 안에는 노인이 말을 이었다. 엄청난 기운이 갇혀 있다. 엄청난 기운이 갇혀 있다고요? 운무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마치 막힌 수문 안의 물과 같구나. 노인이 운무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 단전은 닫혀 있지만 그 안에는 보통 사람의 10배도 넘는 기운이 갇혀 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5년간 수련하며 받아들인 자연의 기운이 모두 단전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다. 노인의 눈빛이 빛났다. 만약 이 단전을 열 수 있다면 운무진의 눈이 커졌다. 열 수 있습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다. 열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이 침묵했다. 한참을 운무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열 수는 있다. 그럼. 하지만 노인이 손을 들어 운무진을 제지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고요? 단전을 여는 과정에서 갇혀있던 기운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이다. 노인이 운무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몸이 그 기운을 견디지 못하면 죽는다. 운무진의 입이 마르고 말았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 아니, 죽을 가능성이 더 높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5년간 쌓인 기운이 한꺼번에 폭발하면 내 경맥이 모두 끊어질 것이다. 그럼 살 가능성은 3할, 죽을 가능성은 7할이다. 운무진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3할, 겨우 3할. 열에 3번 살고 7번 죽는다는 뜻이었다.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운무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도 해주십시오. 노인의 눈썹이 올라갔다. 뭐라고? 단전을 열어주십시오. 운무진이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꼬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느냐? 죽을 수도 있다. 알고 있습니다. 운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5년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운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무인이 되고 싶습니다. 무인이? 네. 검을 들고 약한 자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는 협객이 되고 싶습니다. 운무진이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병신이라 부릅니다. 재능 없는 쓰레기라 합니다. 눈물이 또 흘렀다. 이대로 살 바에야 죽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노인이 운무진을 내려다봤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더니 순수하구나. 노인이 중얼거렸다. 또 내 마음이 순수하다. 욕심도 악의도 없다. 그저 무인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뿐이구나. 노인이 운무진을 일으켜 세웠다.
좋다. 도와주겠다. 정말입니까? 운무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노인이 운무진의 어깨를 잡았다. 만약 내가 살아남는다면 노인의 붉은 눈동자가 빛났다.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라. 네. 내가 얻게 될 힘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마라. 강한 자에게 아첨하지 마라. 그저 올곧게 사람들을 도우며 살 거라. 운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좋다. 노인이 뒤로 물러섰다. 지금부터 3일간 준비를 해야 한다. 3일이요? 단전을 여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다. 내 몸과 마음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노인이 주변을 둘러봤다. 매일 저녁 해가 지면 이곳으로 와라. 알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특히 내 사부에게는. 운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노인이 말을 멈췄다. 내 이름은 묻지 마라. 네. 운무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노인이 돌아섰다. 이제 돌아가거라. 내일 저녁에 보자. 감사합니다. 운무진이 깊게 허리를 숙였다.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흔적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운무진이 주변을 둘러봤다. 정말 아무도 없었다. 꿈 아니겠지? 그가 자신의 뺨을 꼬집었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운무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나도 무인이 될 수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나도. 그는 검을 집어들었다. 하늘을 향해 높이 들어 올렸다. 달빛이 검신을 비췄다. 기다려라. 3일 후면. 운무진이 검을 내려다봤다. 이 검으로 세상을 베겠다. 다음날 아침. 운무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얼굴을 씻고 도복을 갈아입고 연무장으로 향했다. 제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무진이 일찍 왔네. 누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뜨나? 다른 제자가 낄낄거렸다. 운무진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자리로 가서 검을 뽑았다. 청어자가 들어왔다. 시작한다. 제자들이 일제히 검을 뽑았다. 화산기본검법 제1식 청송영풍. 모두가 검을 내질렀다. 운무진도 검을 내질렀다. 역시 검풍은 잃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운무진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3일만 기다리면, 3일만 참으면 그는 변할 수 있었다. 제2식 송풍낙엽. 검을 내리찍었다. 제3식 청풍명월. 검을 횡으로 베었다. 청어자가 제자들을 살폈다. 운무진 앞에 멈춰 섰다. 한숨을 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무진아, 내 사부님, 오늘은 표정이 밝구나. 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었느냐? 운무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그래. 청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수련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니라. 명심하겠습니다. 청어자가 다른 제자들에게로 갔다. 운무진이 작게 미소 지었다. 사부님, 곧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재능이 없는 병신이 아니라는 걸.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녁이 되었다. 해가 서산에 걸렸다. 운무진은 저녁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뒷산으로 향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산길을 올랐다. 어제 그 공터에 도착했다. 노인이 이미 와 있었다. 나무 아래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왔구나. 노인이 눈을 뜨지도 않고 말했다. 네. 운무진이 대답했다. 앉아라. 운무진이 노인 앞에 앉았다. 노인이 눈을 떴다. 붉은 눈동자가 운무진을 바라봤다. 오늘부터 3일간 나는 내게 준비 과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알겠습니다. 첫째 날은 마음을 비우는 법. 노인이 말했다. 단전을 여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몰려올 것이다.
그 고통을 견디려면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눈을 감아라. 운무진이 눈을 감았다. 호흡을 고르고 모든 잡념을 버려라.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려움도 기대도 모든 것을 버려라. 그저 텅 빈 마음만 남겨라. 운무진이 숨을 들이마셨다. 천천히 내쉬었다. 잡념을 버리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내일에 대한 기대, 단전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모든 것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집중하거라.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마음이 흔들리면 죽는다. 운무진이 이를 악물었다. 다시 집중했다. 호흡에만 집중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운무진의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졌다. 잡념이 사라졌다. 두려움도 기대도 모두 사라졌다. 그저 호흡만 남았다. 좋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눈을 떠라. 운무진이 눈을 떴다. 달이 떠 있었다. 벌써 한 시즌이 지났다.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노인이 일어섰다. 내일 저녁에 다시 오너라. 네. 그리고 꼬마. 네. 잘하고 있다.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따뜻했다. 운무진도 미소로 화답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사라졌다. 운무진은 혼자 남았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이 일만 더. 그가 중얼거렸다. 이 일만 더 참자. 다음날 운무진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움직였다. 서각 정리도 더 꼼꼼히 했고 청소도 더 깨끗하게 했다. 다른 제자들의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았다. 무진아, 이거 좀 날라다 줄래? 네, 사형. 저것도 좀 치워줘. 알겠습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렸다. 무진이 왜 저래? 갑자기 부지런해졌네. 혹시 환속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운무진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들어도 상관없었다. 이틀만 지나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 저녁이 되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운무진은 또다시 뒷산으로 향했다. 공터에 도착하니 노인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네. 앉아라. 운무진이 앉았다. 노인이 그를 마주보며 앉았다. 둘째 날은 몸을 준비하는 법이다. 몸을요? 그렇다. 단전이 열리면 갇혀있던 기운이 경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질 것이다. 노인이 운무진의 팔을 잡았다. 이 경맥들이 막혀 있으면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 그러면 역류해서 내 몸을 망가뜨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맥을 열어야 한다. 노인이 운무진의 어깨를 눌렀다. 아, 예상치 못한 통증이 왔다. 참아라. 노인의 손가락이 운무진의 혈도를 짚었다. 어깨, 팔꿈치, 손목. 하나씩 눌렀다. 매번 통증이 왔다. 운무진이 신음을 삼켰다. 통증은 경맥이 열리는 신호다. 참아라. 노인의 손이 등으로 옮겨갔다. 척추를 따라 혈도를 눌렀다. 뚝, 뚝, 뚝. 마치 막혔던 마개를 열어주는 것 같았다. 땀이 흘렀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잘 참고 있다.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만 더. 손이 다리로 내려갔다. 허벅지, 무릎, 발목. 모든 혈도를 눌렀다. 마침내 노인이 손을 거뒀다. 됐다. 운무진이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였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이제 내 경맥은 열렸다. 노인이 말했다. 내일 단전이 열리면 기운이 이 경맥들을 타고 흐를 것이다. 네. 운무진이 가까스로 대답했다. 일어나 봐라. 운무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몸이 달랐다. 뭔가 가벼웠다. 공기가 더 맑게 느껴졌다. 경맥이 열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노인이 설명했다. 이것이 무인의 첫걸음이다. 운무진이 손을 쥐었다 폈다. 신기했다. 힘이 넘치는 것 같았다. 아직 내공은 없지만 내일이 마지막이다. 노인이 말했다. 내일 밤 단전을 연다. 운무진의 심장이 뛰었다. 각오는 됐느냐? 네. 죽을 수도 있다. 알고 있습니다. 운무진이 노인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일 저녁 이곳으로 와라. 네. 그리고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약병이었다. 이것을 마셔라. 이게 뭡니까? 단전을 여는 과정을 돕는 약이다. 내일 저녁 여기 오기 전에 마셔라. 운무진이 약병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보자. 노인이 사라졌다. 운무진은 혼자 남았다. 약병을 들여다봤다. 검은색 액체가 담겨 있었다. 냄새를 맡아보니 쓴맛이 느껴졌다. 내일이면 그가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져. 그는 약병을 품에 넣고 산을 내려갔다. 셋째 날, 운무진은 아침부터 떨렸다. 손이 떨렸다.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정리할 때도 계속 떨렸다. 긴장 때문이었다. 오늘 저녁이면 단전이 열린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3알과 7알. 무진아. 누군가 불렀다. 고개를 들어보니 사부 청어자였다. 네, 사부님. 내일 내 처소로 오느라고 했지. 네. 오늘로 바꾸겠다. 지금 당장 따라오너라. 운무진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오늘 저녁에 노인을 만나야 하는데. 왜 그러느냐? 빨리 오지 않고. 네. 운무진이 황급히 따라갔다. 청어자의 처소는 조용한 곳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차 향기가 났다. 앉아라. 운무진이 앉았다. 청어자가 차를 따랐다. 2잔. 하나는 운무진에게 건넸다. 마셔라. 감사합니다. 운무진이 차를 마셨다. 따뜻했다. 청어자도 차를 마셨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무진아. 네, 사부님. 너를 화산에 받아들인 지 5년이 되었구나. 네. 그동안 참 많이 노력했다. 청어자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하지만 운무진이 주먹을 쥐었다. 오늘 말씀하시려는구나. 환속하라고. 재능이란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청어자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처음에는 내가 늦되는 줄 알았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5년이 지나도록 내공 한 점 쌓지 못했다. 청어자가 차를 내려놓았다. 무진아, 솔직히 말하마. 운무진이 고개를 들었다. 청어자의 눈빛이 슬펐다. 너는 무인이 될 수 없다. 그 말이 운무진의 가슴을 찔렀다. 환속하는 게 너를 위한 길이다. 사부님, 속세로 돌아가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평범하게 살 거라. 그게 내 길이다. 청어자가 일어섰다. 이틀 안에 짐을 싸라. 그리고 화산을 떠나거라. 사부님. 운무진이 벌떡 일어났다. 사부님, 하루만 더 주십시오. 뭐? 하루만요?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청어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소리냐? 하루를 더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운무진이 외쳤다. 내일이면 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진아, 헛된 희망을 갖지 마라.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운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발 하루만 더 주십시오. 청어자가 운무진을 바라봤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 한참을 바라보더니 3일. 네, 3일을 주겠다. 그 안에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떠나야 한다. 감사합니다. 운무진이 깊게 절했다. 가거라. 네. 운무진이 처소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3일. 아니, 오늘만 버티면 돼. 그는 품속의 약병을 만졌다.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달라져.
해가 졌다. 운무진은 자신의 방에 있었다. 약병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봤다. 검은 액체. 이걸 마시면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약병을 입에 댔다. 쭉. 한 번에 다 마셨다. 스디슨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얼굴이 찌그러졌다. 하지만 참았다. 잠시 후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단전 쪽에서 열기가 느껴졌다. 이제 가야 해. 운무진이 일어섰다. 검을 챙겼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아무도 모르게 뒷산으로 향했다. 산길을 올랐다. 평소보다 빨리 올라갔다. 경맥이 열려서인지 몸이 가벼웠다. 공터에 도착했다.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왔구나. 네. 약은 마셨느냐? 네, 마셨습니다. 좋다. 노인이 일어섰다. 이제 시작한다. 네. 공터 한가운데 앉아라. 운무진이 공터 중앙으로 갔다. 가부좌를 틀었다. 노인이 그의 뒤에 섰다. 명심해라.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부터 엄청난 고통이 올 것이다. 그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 정신을 잃는 순간 죽는다. 운무진이 이를 악물었다. 준비됐느냐? 네. 그럼. 노인이 손을 운무진의 등에 댔다. 시작한다. 노인의 내공이 흘러들어왔다. 따뜻하고 강력한 기운. 그것이 운무진의 등을 타고 들어왔다. 경맥을 따라 흘렀다. 그리고 단전으로 향했다. 노인의 내공이 닫혀있는 단전을 밀어붙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꿍. 단전이 울렸다. 운무진이 신음을 냈다. 참아라. 노인이 외쳤다. 더 강한 내공을 밀어넣었다. 꿍, 꿍. 단전이 계속 울렸다. 으악. 운무진이 비명을 질렀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다. 경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참아라. 조금만 더.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멀게 들렸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안 돼. 정신 차려. 운무진이 이를 악물었다. 피가 입에서 흘렀다. 그래도 버텼다. 꿍, 꿍, 꿍. 단전이 계속 울렸다. 그리고 파직.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균열. 단전에 금이 갔다. 이제다. 노인이 외쳤다. 모든 내공을 한꺼번에 밀어넣었다. 쾅! 단전이 터졌다. 안이 열렸다. 갇혀있던 기운이 폭발했다. 으악! 운무진이 절규했다. 엄청난 기운이 경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졌다. 불덩이가 몸속을 휘젓고 다녔다. 경맥이 팽창했다. 뼈가 삐걱거렸다. 근육이 찢어졌다.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운무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비명만 질렀다. 으악!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코에서 피가 흘렀다. 귀에서도 피가 흘렀다. 온몸이 피로 물들었다. 하지만 운무진은 정신을 잃지 않았다. 버텼다. 끝까지 버텼다. 죽어도 정신만은 놓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운무진의 비명이 멈췄다. 몸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하얀 김. 노인이 손을 걷었다. 살아남았구나. 노인이 중얼거렸다. 운무진이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다. 가슴이 오르내렸다. 살아있었다. 노인이 운무진을 들어 올렸다. 나무 아래로 옮겼다. 그리고 그의 맥을 짚었다. 성공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단전이 열렸다. 그리고 노인의 눈이 커졌다. 이 기운은 운무진의 몸에서 엄청난 내공이 느껴졌다. 5년간 갇혀있던 기운. 그것이 이제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다. 이 아이. 노인이 중얼거렸다. 보통 아이가 아니로구나.
노인이 운무진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잘 자거라, 꼬마. 그리고 노인이 일어섰다. 달을 올려다봤다. 바른 길로 가거라. 바람이 불었다. 노인의 도포가 펄럭였다. 그리고 노인이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공터에는 운무진만 남았다. 쓰러진 채. 하지만 살아있는. 새롭게 태어난. 진짜 무인으로. 아, 훨씬 좋네요. 운무진이 가까스로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에 노인이 보였다. 선배님. 운무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성함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은인의 이름도 모르고 헤어질 순 없지 않습니까? 노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혈무천. 혈무천. 선배님. 운무진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하지만 노인이 운무진의 어깨를 잡았다. 내 이름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게 좋다. 네. 약조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노인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운무진이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약조 드립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시 의식을 잃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약조를 받았지만 노인이 일어섰다. 언젠가는 들킬 날이 오겠지. 달을 올려다봤다. 그때가 오면 노인이 쓸쓸히 미소 지었다. 이 아이가 시련을 견뎌내길. 바람이 불었다. 노인이 사라졌다. 단전이 열린 소년 운무진. 이제 그의 앞에는 어떤 강호가 펼쳐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운무진의 미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계속될 그의 여정을 지켜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